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0점 과목의 사회 과목 교과서 중 무려 19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오랜 기간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과거 일본군의 침략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빠지거나 아예 언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본 교육과정의 우경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의 역사적 경제적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돌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모태기 일본 외무상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한일 간의 양자회담이 되든지 한미일 3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됐든지 또한 한국의 대표단이 일본에 가든지 일본의 대표단이 한국에 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양상이 2021년 들어 더욱 심화되며 대중국 진영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이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대들보를 표방하며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 주장하는 일본은 전혀 생뚱맞은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취임하여 미국 국무장관, 러시아 외교장관 등과 만나고 중국과의 회담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모태기 외무상은 정 장관과의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외교 관계자들은 이러한 모태기의 태도에 대해 스가의 뒤를 이은 총리를 노리는 야심 때문이라 분석하는데요. 아베, 스가의 뒤를 이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유망한 총리 후보는 고노다로입니다. 그리고 고노다로는 널리 알려진 우익의 대표주자이기에 이러한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한국 때리기, 한국 무시하기 전략을 보여야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인들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미국 회사가 등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대우가 가장 높은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낮고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 역시 열악한 우리나라는 꼭 본받았으면 하는 미국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이에 걸맞게 미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각종 기념품과 상징물 역시 많이 수여하기로 유명합니다. 훈장은 물론이고 권총, 검 등의 기념품을 통해 그들의 용맹함을 대대손손 남기고자 하죠. 그리고 이것은 미 정부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기업에서 역시 앞장서서 하기로 하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회사 베어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베어는 얼마 전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위한 헌정 시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시계의 뒷면에는 한반도의 지도가 새겨져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것이 바로 이 시계 뒷면에 새겨진 한반도 지도입니다. 이 시계는 한국인들을 위한 시계가 아니라 단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인을 위한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디테일한 한반도 지도를 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한국의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 역시 새겨넣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일본 한 일본 네티즌은 아무리 일개 민간 회사에 불과하다곤 하지만 미군 참전 용사에게 헌정되는 기념품은 자자손손 물려주는 가보와도 같은 상징물이다. 그런데 그런 물품에서 일본의 영토를 한국에 포함시킨 것은 큰 실수가 아닐까 싶다. 자칫하면 미군이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에게 있다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미국의 빠른 해명과 시정을 요구한다. 라며 시계를 만든 베어사에 항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은 단연 미얀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국민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점점 높여만 가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을 자행하는 그들을 보면 21세기 최악의 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고 있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내정 간섭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띠고 있어 유엔군이 미얀마 사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국가들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얀마 군부가 사용하는 각종 물자 수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나섰고, 미국과 영국은 미얀마 군부 소유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죠. 때문에 미얀마 군부는 현재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급기야 그들은 쇠덕원 파고다의 금판을 약탈하게 이르렀습니다. 쇠덕원 파고다는 미얀마 최대의 불교 성지입니다. 불교를 국교로 하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성지이자 전 세계 불자들에게도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사원인데, 미얀마 군부는 군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곳을 덮고 있던 금판을 벗겨내고 금색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한국에서 뜻밖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미얀마 대사관 측에 특별 입국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조계종에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정신이 더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별 입국을 신청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공포의 현장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도리라 굳게 믿는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수행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개탄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태까지 세계사에서 독재 국가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선교사가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세계 3대 종교 중 기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국가의 오랜 역사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도 크게 맞물려 있기에 서양권의 영향력을 팽창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와 함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파견된 점이 없잖아 있죠. 이에 반해 이슬람교는 세계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비폭력주의를 표방하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정치와 다소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인류의 대의보다는 개인의 수련에 중점을 두는 종교이기에 종교를 대표하여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다면 이번에 한국 조계종의 발표는 상당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발표를 듣자 유독 한국인만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했다고 말한 거면 그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라며 비장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세계의 종교계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한국의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생을 금기시하는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승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구려 때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3만여 명의 승병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고려 시대에는 거란족과 여진족, 몽골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승병들이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학불 정책을 펼친 조선시대에조차 그들의 활약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남겨져 있는 수많은 기록에는 승병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왜군과 맞서 싸웠다 적혀 있습니다. 호국불교라 불리는 이 독특한 정신을 한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살생이 아니다 라는 합리화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수많은 종교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것에 적극적인 반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침략군에 맞서 싸우던 한반도의 승려들은 자신들이 살생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생을 하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한 명의 중생을 더 구하겠다. 그들은 무고한 중생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이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비극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을 버리면서까지도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한 그들의 정신에서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중들이 직접 나서 공동체를 수호하고자 했던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불교가 미얀마 사태에 직접적인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이 종교계에 가져오는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교를 국교로 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한국 호국 불교의 정신이 전해져 그들의 저항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불의에만 맞서는 한국의 정신은 정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곳에만 적극 개입을 하던 세계 각국의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일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바꾸게 될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